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설 명절과 대략적으로 한 보름 차이가 나는 날짜고요. 이런 측면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렇게 성남 FC랑 건을 해서 저는 그렇게 잡았다고 보는데 그 성남 FC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사건인데 이게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성남 FC 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받게 되면 이제는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된다. 민주당이 이재명도 이 말도 안 되는 건으로 검찰 출석했는데 김건희 특검은 어쩔 거냐, 이상민 뭐 탄핵은 어쩔 거냐 같은 공세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후원금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광고비입니다. 하도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또 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검찰 시각과 이재명 대표 측의 해명을 한번 번갈아 가면 두 분이 한번 읽어줘 보세요. 검찰 시각 성남FC 운영자금 연 150억 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두산건설에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 대가로 후원금 50억 원을 요구. 이재명 대표 측의 해명은 성남FC 광고비와 용도 변경은 무관하며 50억 원은 후원금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광고비라고 해명합니다. 네이버가 제2 사옥을 건축 허가 대가로 희망살림을 통해 성남FC에 뇌물 40억 원을 우회 지원. 이에 대한 이재명 대표 측 해명은 희망살림 비탄감 프로젝트 로고를 유니폼에 노출하는 것에 따른 광고비 집행이며 공익사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성남FC 운영 자금을 현금으로 받을 적법한 수단이 없는 점을 알고도 진행. 이재명 대표 측 해명은 이익 환수를 현금으로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위법한 이익 환수를 한 사실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전체 맥락에서 보면 대장동 사업자들한테 대선 자금 받아 썼다고 엄청 엄풀을 하더니 검찰 출석하세요 하니까 대장동으로 아니요 성남 FC로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대장동 건으로 정진상 김용구 돈을 안 받았다. 지금 이번에 유동규가 천화동의 1호 주인이라는 게 녹취록에서도 나왔잖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진척시키기 힘들어. 근데 성남 FC 건은 여러 가지 장기적 포석이 있는 거죠. 일단은 이런 사건은 법리 논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명확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주장하는 만큼 먹히는 사건이에요. 야, 이재명이 얻은 정치적 이득이 있잖아. 특혜 줬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야, 그건 지자체장이 할 일이야. 그 지루한 법리 논쟁을 하면은 재판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총선용 수사라고 하는 거고, 더 문제는 설 명절 되기 전에 이재명을 한번 출석을 시켜야 되는데 대장동 건에서는 정진상이나 김용이 돈 아예 안 받았다고 하는 상황에 이재명을 출석시킨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 전에 더군다나 저 예산국회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출석하세요 팩스 찍 그러면서 이재명 욕보이기 한번 시전하고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 같은 사람들 말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엔 이재명이 뭔 죄를 지긴 졌구나.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으니까 그런 용도로 써먹으려고 이걸 딱 내밀었는데 이재명 대표 측 민주당 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했겠죠. 팩스에 적힌 대로 12월 28일 날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 하다가 결국 1월 10일로 잡았다고 봐요.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화요일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주말이 추석 연휴 지나서 이렇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누가 이런 얘기 합시다. 성남 FC 사건은 다 그렇지만 가장 정치적인 사건이다.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정치 검찰이 들고 흔들기 좋은 사건이다 이게. 아니 죄라고 하는 것도 지금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잖아요.
아니 후원금 50억을 받았다 칩시다. 그냥 건다 칩시다. 근데요. 이재명 의원님이 그 50억에서 단돈 2돈이라도 건든 게 없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말 그냥 검찰이 하고 있는 이야기 막 후원금 얼마에 받았다더라, 뭐 얼마에 받았다더라, 뭐 이야기 했다고 친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에서 외부 기업들한테 시 운영 자금이나 공익단체 운영 자금으로 후원금 받으면 다 불법입니까? 다 범죄예요? 그게 다 정치 자금이에요? 아니거든요. 돈이 들어와서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그 돈이 부당하게 개인한테 넘어가거나 집단에 안 넘어가면 그만인 거예요. 돈이 나온 게 있냐고. 그냥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정치 자금도 그렇고 뇌물도 그렇고 제3자 뇌물도 그렇고 그 돈이 어디 갔냐인데 그 돈을 단 한 푼도 못 찾았어요, 지금. 네이버였나? 아니, 두산건설이었나? 아무튼 얘네가 50억을 줬어요. 근데 그 50억을 추적을 해가지고 이게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는 자금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게 이재명 의원님한테 들어간 돈이 있다든지. 저번에 검찰이 헐 공색하니까 성남 FC 직원으로 있던 이재명 측근들이 받은 성과급도 그러니까요. 뇌물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삥삥삥삥 도는 거거든요. 성과금을 뇌물이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따져버리면 예를 든 거예요. 아주 못된 예를 들어본 거예요. 이상민이 탄핵이 돼가지고 나가면 이상민 월급도 불법으로 집행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논리가 말이 안 돼.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면서도 얼마나 궁색했을까 하는 생각을 네. 좀 해봐요. 근데 성남 FC가 문제가 되면 현 지자체 중에 안 걸릴 지자체가 있어. 없죠. 없죠. 왜냐면요. 그게 뭐 후원이든 광고비든 간에 이제 그건 법적인 다툼 때문에 용어가 좀 달라지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구팀이 있어요. 사실은 광고비도 후원성이 있어. 광고 효과를 노린다기보다는 후원성이 있다고요. 당연하죠. 대략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그 기업이 우리 지자체에 있는 프로축구팀한테 광고를 했어. 돈 주고. 그럼 그 지자체장이 그렇잖아요. 안 준 기업한테 뭘 주는 것보다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김건희가 저 관저 그 리모델링 작업할 때 수의계약하는 거 그거 더 큰 문제죠. 입장 바꿔 생각해 봐봐. 우리 지자체에다가 광고해가지고 이 성남 FC를 이렇게 살림살이를 좀 나아지게 한 기업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기업이 무슨 경쟁 입찰이 붙은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뭐 지금 용도 변경이 안 되고 있는 차병원 같은 거, 두산 같은 거 그런 거를 불법이 아닌 한 용도 변경 해주는 게 지자체장의 기본적인 어떤 자기 권한이라고 하면 불법이 아닌 한 해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재명만 그렇게 하겠냐고요. 평상시 때. 그거 하라고 있는 게 기부 체납이라는 제도예요. 다만 기부 체납은 돈을 받을 수는 없게 돼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도로를 닦아라 땅을 명의를 넘겨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튼튼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독재적으로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이거는 권한인 거예요. 권리고 권한인 거예요. 대통령실이 수의계약 이거는 우리가 계약하는 게 법에 나와 있는 형식에 맞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수의계약 할게 하고 수의계약하고 나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짧게 정리하고 갈게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내가. 의제는 뒤에 많은데 마침 똑바로 앉으세요. 회장님 포스로 앉아 계시고.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가장 공격하기 쉬운 타겟을 잡은 거예요. 이재명 괴롭히기에 가장 만만한 거예요. 이 건이. 대장동은 증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검찰이 이재명을 괴롭히려고 하는데 성남FC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잡한 법리 공방에 시달려서 내년 총선까지도 이 건은 가요. 그러니까 찾아낸 거고 대장동으로 이재명을 잡으려고 했지만 정황 증거밖에 없어. 확실한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이재명이 돈 받았다는 증거가 아예 안 나와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측이라고 하는 아주 신박한 용어를 등장시켰죠. 그래서 정치검찰이 가장 약한 고리인 성남FC를 지금 타겟으로 지금 소환을 하고, 그러니까 출석을 시킨다 이런 건데, 가장 약한 고리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자체 공무원들 입장이에요. 이재명이 있던 성남시, 이재명이 있던
이 경기도 같은 데서 지방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뭔가 좀 검찰이 유리한 쪽으로 불기 쉬운 구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장동 건만 해도 이재명 측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만하지 않아. 정치적 어떤 위상이라는 게. 근데 성남시 공무원,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압색하면 쫄아가지고 불리한 증언을 해줬단 말이죠. 가장 만만한 고리를 검찰이 찾았다. 쉽게 표현하면 이건 정치검찰이 하는 행위고.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 건으로 뭐 포토라인 설지 안 설지 모르겠습니다. 세울 가능성도 있고 비공개 소환할 가능성도 있어요. 어떻게 네. 될지 몰라요. 그럼 고를 수 없나요? 아니 요구할 수 있죠. 요구할 수 있는데 네. 비공개 소환을 하면 뭐가 찔리는 게 있어서 일 수 있고 진짜. 아니, 그거는 언론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그렇지. 따른 거지. 이용하겠지. 어쨌건 간에 이재명 소환됐다. 소환이란 표현 잘못됐어요. 정확한 표현은 출석인데 이재명이 출석했다 하면 이재명이 뭐 잘못해서 끌려가나 봐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얻는 정치적 이익은 꽤나 큰 거고 다음에 그래서 검찰이 보란 듯이 매기고 있는 거예요. 정치 일정에 맞춰서 따박따박 뭔가를 내는 거야. 민주당에서 압수수색할 때 민주당이 정기국회 막 시작되고 이럴 때 민주당 압색하고 어떤 경우는 이재명 생일날 뭐 소환 통보하고 이런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이재명 매기기, 모욕 주기를 계속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단적인 얘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국정감사, 종합감사 첫날 민주당 압색을 해버리는 일부러 매기기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재명이 검찰에 출두하면 사실상 지금 현재 가장 이슈는 이태원 국정조사죠. 이게 무력화돼 버린다는. 이거를 검찰이 염두에 두고 이재명 출석 요구를 했다. 그렇겠죠.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어쨌건 성남 FC 건은 법리 논쟁 이어서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는 그럴듯해 검찰의 주장도 그럴듯해 보이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루하게 끌고 가서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의도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근데 저는 여전히 검찰 출석하는 거 반대이긴 하지만 출석해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잘 할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한테 걱정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이슈를 계속 팔로우업 하다 보면은 제가 발견하는 거는 우리 쪽에 카드 뉴스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뉴스 그래픽이 없다고.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뭐 이재명 측의 입장하고 검찰의 시각 이렇게 하는 게 거의 유일한 반박 카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걸 내가 만들어야 되나 우리가 만들어야 되나 싶을 정도가 되는데 이게 성남FC라든가 대장동이 굉장히 오랜 시간 이야기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언론에서는 무조건 검찰 측의 입장만 훨씬 더 많은 그래픽을 만들어내고 있으면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좀 더 인력을 어떻게 다시 확보를 하든지 해서 더 많은 그래픽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가장 실무하는 입장에서 좀 절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검찰에 출석한다고 하니까 그날 아마 집회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로 가냐면 성남FC를 성남시청에서 하거든. 성남시청에서 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부터 전쟁이죠 뭐. 그 출석하는 것 자체가 전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같이 맞받아 싸우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민주당이 제대로 싸워주지 않으면 우리 진영 망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아침에 성남지청 앞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서 이재명 대표 출석하는 데에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